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좀 오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질의요지서 보셨죠? 네,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네, 제가 먼저 간략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 그룹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제조업 특화 중견기업 집단입니다. 이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 그리고 위니아 전자 모두 임금 체불이 상당합니다. 특히 위니아 전자는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위니아 전자 관련해서 임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200여 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이요? 검찰이요. 검찰은 지금 이 임금 체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명의로 낸 업무 개선 방안이 6개월간 최근에 임금 체불 사업주 6명을 구속했고요. 출석 부른 경우에 체포영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기술도 대단히 높아졌고 23개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형사 조정팀을 운영하고 그리고 출석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출장 조정실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로 말씀하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건 400억이 넘습니다. 그게 말은 숫자지만 그게 한 명 한 명이 그게 각 가정에 정말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고 그게 뭐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엄정하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건은 두 가지만 짧고 굵게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엄벌을 하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엄벌을 약속할 수는 없는 네. 것이 어차피 범죄 혐의를 밝혀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범죄가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네, 여당이 어제 임금체불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고요. 반대할 야당은 없고요. 고용노동부도 8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그 노사법치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진짜 사장이 임금 체불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그 임금이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문제를 정부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 회장이거든요. 위니아 전자의 그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대유위니아 그룹이 문제 해결에 나설지 의문입니다. 위니아 전자는 매출이 없어서 체불임금 해결 못한다 그러는데 그룹은 그 와중에 골프장, 빌딩, 자동차 부품 업체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룹 회장은 연봉으로 77억 원을 가져갑니다. 업계 3위입니다. 이 그룹 회장의 책임을 또 물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굉장히 많은 건수의 사건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 누구 하나를 두고 이 사람을 어떻게 잡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대안은 좀 부적절합니다만 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의 체불이 일어났다. 이거 일하고 돈 못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액수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저희가 검찰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검찰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동훈 검사는 동국제강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K, 삼성그룹 기업 범죄를 엄벌한 검사였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임금체불 관련 사건들의 진짜 책임자를 찾아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의지를 밝혀주시면은 들으시는 이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받을 것 같은 힘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고요.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몇백억을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각각 또 집에서 그걸 생활하던 분이 그렇게 끊겼을 때 카드값 몇 달 끊겨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퇴직금까지 오래 하면 정말 고통이 클 것 같습니다. 그 고통에 공감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렇지만 이게 무슨 죄를 전제라고 누굴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를 밝혀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질 수 있도록 검찰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노동자들 대신해서 부탁드린 거고요.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질문인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5월 18일에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의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8월 15일에 사면되는 기막힌 일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됐는데요. 물론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사면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찬성 의견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당시에 사면 대상자 발표하시면서 이번 사면으로 국가적 화합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사면은 정당했고 국가적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의 개인 의견까지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면도 국가적 화합이란 말을 뺀 적은 지금까지 역대 대한민국 역사상 없어 보입니다.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정치적 결단인데 역대 정부가 할 때마다 다 이런 찬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나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또 이 임무를 보조하는 입장에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확정 이후 짧은 기간에 되는 거는 의원님 보시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부분은 과거에 그런 전력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건 신동원 국정원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한 4일 만에 아마 확정 이후에 사면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정부의 경우에는 문정현 신부님의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만에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정 이후 짧은 기간에 했던 전례는 많습니다. 물론 이 사면이라는 것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사면하는 게 아닙니다. 사면은 죄가 있고 유죄 판결을 법원에서 확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이 사면권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거나 복권시킨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비판하실 수 있는 의견도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장관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예. 김태우 전 청장이 비밀 누설의 범죄 행위를 공익신고 행위로 둔갑시키려는 건 알겠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 이분이 이런 혐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2018년 12월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을 조사한 감찰본부에 따르면 혐의는 모두 5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첫째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골프 등 향응을 받은 혐의, 둘째로 과기부 5급 사무관으로의 특혜 채용 시도 혐의, 셋째로 최 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을 청탁한 혐의, 넷째로 경찰청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 다섯째로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인데요. 이 중 마지막 5번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뭐 거의 자범 수준입니다. 결국 이 김 전 청장은 이런 사유로 대검의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징계는 그러면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잠깐 시간을 주시면 어차피 제 시간은 카운팅 안 되니까요. 저는 뭐 김태우 사면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 같은 경우는 사면권자가 판단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유죄 판결 난 건 맞고요. 다만 공익신고 문제는 판결이 말하는 공익신고는 특정한 죄명에 한해서만 그렇기 때문에 판결 자체가 공익적인 성격의 신고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적으로 공익신고는 아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사람이 내부 고발한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유재수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든가 유재수 감찰무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잖아요. 내부 고발자로서 의미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까지 고려한 사면이었다는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하는 뭐 소위 말하는 자범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있는 건 맞는데요. 이런 점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부 고발 이후에 이 사람을 상대로 한 타겟으로 한 수사가 진행됐잖아요.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점이라는 점,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과정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 나온 점이라는 점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 나온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유죄 결과를 뒤집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 사면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경우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그런 결단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논박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특별한 고려 끝에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날개를 달고 본인 때문에 세금 수십억을 들여 치러진 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김 전 청장의 출마는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아니면 답변하시기에 곤란합니까? 아까 뭐 얘기할 때 저는 정무직 공무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선거 출마 여부에 당부까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